오늘은 집에 대한 제 생각 제 3편이 되겠는데요. 이제 막 리모델링 공사를 끝낸 소요기간 한 달이 조금 더 걸린 실제 소요기간이 집 소개를 해드리고 공사 전과 후를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집을 수리할 때 어떤 노하우, 컨트랙터 좋아하는 팁 같은 것을 함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집에 대한 소개는 영상 끝부분에 쭉 보여드리고, 집 수리할 때 말이죠, 미국에 계신 한인분들이 살다가 보면 수리해야 되는 것들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집을 처음에 구입을 해서 들어왔을 때도 많이 보이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집을 사는데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또 돈을 들여서 집을 수리하는 것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고, 또는 시간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딜레마인 게, 어차피 내가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하면 내가 그 수리한 집에서 살면서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살고 이사 나갈 때 그 컨디션이 그렇게 나빠지지 않아요. 평균 거주 기간이 오렌지 카운티나 얼바인 지역에 어쨌든 렌트던 간에 자가이던 간에 5년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10년을 산다고 치자고요. 길게 살아서. 보통 집수리 해놓으면 10년 된 것도 깨끗해요. 애들이 막 어지럽히고 그렇지 않았다면. 그런데 내가 처음에 들어갈 때 집수리하고 팔 때 그 컨디션을 페인트 터치업 정도만 해주고 내놔도 충분히 집이 낡아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살면서 그 집에다가 부엌 따로 고치고, 캐비넷만 따로 고치고, 카운터탑만 굳이 살림을 옮겨가면서 페인트를 한다거나,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띄엄띄엄 집수리를 해놓으면 전체적인 조화가 안 맞고 그 집이 가치가 높아 보이진 않아요. 물론 편의성은 좋아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집의 밸류가 올라가지는 않더라고요. 집의 밸류를 올리려면, 멀리 본다면 처음에 집을 사가지고 들어가실 때 수리하시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살면서는 뭘 하냐? 살면서는 그야말로 메인터넌스만 하는 거예요. 뭔가를 바꾸는 게 아니고 리페어 해주고 메인테인 하는 거죠. 갑자기 부분 돈을 들이는 것은 별로 안 좋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갈 때 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더 안 좋아요. 내가 한 집에서 계속 살다가 이 집을 팔기 위해서 집수리를 해서 팔면 또 비싸게 받겠지, 또 비싸게 팔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몰라요. 그 마켓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모델의 똑같은 플로우 플랜의 집을 갖다 집수리했다고 돈을 얼마큼 더 주냐? 내가 집수리를 들인 돈만큼 더 못 받아요. 처음에 집수리를 해서 들어갔을 때는 그만큼을 내가 누렸잖아요. 그리고 감가상각이 됐겠죠. 내가 집수리한 금액이. 그래도 여전히 집수리가 안 된 동일한 모델의 집보다는 밸류가 높고 잘 팔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주고 싶다. 그렇다면 좀 힘들긴 해도 페인트예요. 페인트는 그나마 노하우들이, 페인트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살림을 다 가운데로 몰아주고 그 커버 다 해주고 다시 원위치로 보내줘요. 그래서 페인트는 그나마 살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것들, 뭔가 이렇게 바꾸고 추가하고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집수리를 할 때 컨트랙터를 고르는 요령, 핸디맨을 고르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 컨트랙터들이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자기의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아서 서브 컨트랙터나 레이버한테 돈을 제때 페이 못하는 경우, 즉 집수리하기 위해서 오너한테 돈을 받았는데 받은 돈을 가지고 레이버나 머티리얼을 다 사고 일부 부족한 부분을 갖다 자기 자금으로 페이를 하고 다시 완성된 다음에 오너한테 돈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자금력이 없는 경우에 이 컨트랙터들이 다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컨트랙터의 어떤 그런 자금력이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레퓨테이션을 좀 보고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두 번째로 무자격 컨트랙터, 무자격 핸디맨한테 일을 맡기는 거예요. 특히 한국 분들이 싼 거 좋아하거든요. 물론 저도 가격을 비싸게 차지하지는 않습니다만 핸디맨보다는 라이센스드 컨트랙터는 돈을 더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안전장치를 다 구비하고 있거든요. 워런티 되죠, 제너럴 라이abili티 인슈런스 되죠, 그 다음에 번드는 당연히 있는 거고 라이센스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워커스 컴펜세이션이라고 근로자들이 다쳤을 때 커버해주는 보험이거든요. 더한 경우는, 더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엄브렐러 커버리지까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컨트랙터 본인을 위한
것도 되지만 사실 오너를 위한 것들이거든요. 그런 안전장치를 2중, 3중, 4중으로 다 단단히 해놓고 일을 하는 컨트랙터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일을 하는 핸디맨이나 무자격 컨트랙터하고는 어떤 거랑 굳이 비교를 한다면 우리가 무면허 대리운전? 한국으로 따지면 이런 거랑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택시를 탔는데 택시가 등록도 안 된 택시고 하물며 드라이버 라이센스도 없는 그런 운전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시는 거나 전혀 다른 게 없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위험성을 과거에 아니면 본인이 집에서 뭔가를 고쳐본 경험에 의하면 이것이 얼마나 큰 재앙을 가져올지를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면 그런 사례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왜냐하면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경우가 사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가 이혼하면 얘기 안 한 것처럼 또 누가 안 좋은 일 있으면 얘기 안 하는 것처럼 사실 이런 것들을 물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집수리는 매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수리를 했던 경험자들을 이 사방에 널려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못 들어서 그렇지 난처한 상황에 처하신 그런 소비자들이나 고객들이 굉장히 많아요. 반드시 면허가 있고 라이센스가 있고 보험이나 반드가 완벽히 구비된 그런 컨트랙터한테 일을 맡기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는 LLC보다는 코퍼레이션이 조금 더 책임감이 있다고 봐요. 이왕이면 코퍼레이션이나 또는 차라리 솔 프로프라이어십으로 일하시는 분들. LLC는 약간 이름 그 자체로 유한 회사잖아요. 책임 한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건 뭐 정확히 법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먹튀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LLC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LLC를 설립하는 거이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코퍼레이션으로 회사를 설립해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컨트랙터를 찾았다. 그럼 그 컨트랙터를 반드시 인터뷰를 해봐야 돼요. 그 인터뷰를 해보면 사실 뭐 말만 들어서 모릅니다만은 한국 사람이라면 적어도 어떤 이모셔널 어떤 그런 감성적인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솔직한 사람인지 진실한지 먹튀할 사람인지 그리고 적어도 그렇게 라이센스를 가지고 제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라이센스가 더 중요해요. 그까지 일 하나 포기하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일을 하지 않아요. 내 집처럼 하거든요. 꼭 무자격자한테는 일을 맡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거는 한인분들이 너무 가격만 가지고 싼 거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집박사 찰스였습니다.